2주차에는 레이븐스와 텍산스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선 경기에 이어서 이 신 쿼터백 트로이카 간의 맞대결 두 번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리면 3주차에는 패트릭 마홈스와 또 라마 잭슨의 경기까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AFC 신흥 쿼터백 트로이카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명의 쿼터백이 어떻게 보면 풀리그가 1, 2, 3주차에 걸쳐서 펼쳐진다. 이렇게 네. 뭐 보면 될 것 같고 뭐 팬분들이 뭐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한 매치들이 3주 연속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 AFC 쿼터백 풀리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2주차에 그 라마 잭슨과 드션 왓슨의 대결은 19시즌에 한번 맞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네. 뭐 그때 당시의 기대치에 비해서 경기 내용은 사실 좀 일방적이었습니다. 레이븐스가 압도적으로 텍산스를 뭐 이겼는데 뭐 이번 시즌 이제 왓슨 입장에서는 좀 복수전이 될 것 같고 예. 그 3주차에 펼쳐지는 마홈스와 잭슨의 맞대결은 마홈스가 사실 상대 전적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세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됐고 2018 시즌 MVP 대 2019 시즌의 MVP다. 뭐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NFL 신 쿼터백 트로이카의 이제 풀리그 1주차, 2주차, 3주차에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 풀리그의 승자가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그 풀리그의 승자가 그 2020 시즌 AFC의 승자 혹은 슈퍼볼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 텍산스는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패트리어츠와 시옥스의 맞대결입니다. 2주차에 펼쳐진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가 되겠고요. 이 경기는 이제 앞서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이 올 데케이드 팀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는데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 뽑혔던 감독들 간의 맞대결이기도 해요. 네, 빌 벨리책 대 피트 캐롤의 맞대결입니다. 예. 뭐 경기 내용은 사실 뭐 시옥스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버 로렌스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브래디가 없는 벨리책 대 윌슨이 건재한 피트 캐롤의 대결이다. 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로렌스를 갖고 싶습니다. 네.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인츠와 레이더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주차에 펼쳐지는 먼데이 나잇 풋볼인데 1주차에 이제 이 소파이 스타디움 개장 경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기는 이제 2주차에 열리는 이 얼리전트 스타디움의 개장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라스베가스가 이제 NFL 드래프트에 원래 예정된 무대였기 때문에 네. 그때 좀 NFL 팬들에게 좀 선을 보일 예정이었는데 아쉽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게 좀 무산이 됐고 그렇죠. 이제 아마 이 2주차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팬분들이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좀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레이더스는 개장 경기부터 좀 빡센 상대를 만나게 됐어요. 뭐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해도 세인츠라고 한다면 사실 레이더스보다는 모든 전력에서 한 수 위의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레이더스 얘기를 하면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잖아요. 네. 아직도 라스베이거스가 좀 입에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레이더스 하면 그 오클랜드의 그 열정적인 팬들 네. 그리고 그 야구장 그 내야 모래가 항상 보이는 그 그렇죠. 홈구장이 네. 늘 기억에 남는데 이제는 뭐 좀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된 이제 레이더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경기에 관해서 조금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데리카와 마커스 마리오타가 주전 경쟁을 펼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어떤 선수가 이 얼리전트 스타디움의 홈 쿼터백으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될지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얼리전스 스타디움 개장 경기까지 이제 2주차 경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3주차에는 이제 텍산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제 경기가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기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삼형제 간의 맞대결입니다. 그 NFL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 피츠버그의 데릭 와트와 TJ 와트가 한쪽에 네. 그리고 반대쪽에 JJ 와트가 그 줄다리기를 하는 그 일러스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러스트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줄다리기 하면 JJ 와트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2대1이지만 네. JJ 와트가 이길 것이다. 네. 뭐 그럴 정도로 JJ 와트가 이 NFL 무대에서 남긴 뭐 족적이 화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제 실제 경기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 풀백인 데릭 와트와 네. 이제 디펜시브 엔드인 JJ 와트는 실제로 이제 그 같은 스냅에서 좀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데릭 와트는 이제 제임스 코너의 길을 터주는 이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JJ 와트는 이제 그 런을 저지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뭐 그 형제들의 맞대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경기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1주차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빌 오브라이언 감독이 최악의 GM에 이어서 최악의 감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텍사스 일정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는 이제 일정이 굉장히 빡센데요. 첫 4주차까지의 상대가 칩스, 레이븐스, 스틸러스 그리고 이제 4주차에는 바이킹스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5주차에는 이제 제규어스를 만나게 되는데 제규어스가 그나마 좀 나은 상대입니다. 6주차에 타이탄스, 7주차에 패커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잭슨빌 정도를 제외하면 네. 모두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들이고 뭐 홉킨스를 버리고 뭐 이런 좀 이상한 오프 시즌 행보를 보인 이제 빌 오브라이언 입장에서는 좀 뭐 벌을 받은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혹한 스케줄입니다. 네, 이 가혹한 스케줄을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어떻게 이겨나갈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칩스와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홈스와 잭슨의 맞대결이 되겠고요.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제 칩스 같은 경우는 헤비 패싱 스킴이고 레이븐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 러닝 스킴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싱이냐 러싱이냐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공격 방법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을 내려주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그 최근 NFL의 추세는 이제 패싱 게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레이번스가 사실 어떤 그 대세는 조금 거스르지만 자신들만의 방법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지난 시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칩스와 레이번스의 맞대결 뭐 앞으로 이제 NFL 공격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칩스와 레이븐스는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는 3주차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경기 중 하나가 카우보이스와 시옥스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뭐 물론 이제 뭐 카우보이스 팬들 그리고 이제 이진만 위원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겠지만 첫 7경기에 이제 카우보이스의 스케줄에서 3주차 이 시애틀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다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 팀들 간의 맞대결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 만약에 이제 초반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좀 순항을 한다면 그리고 이 경기까지 가져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가볍게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직전에 얘기했던 텍산스와는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이제 초반 스케줄을 가지는 댈러스인데 네. 뭐 이 스케줄을 잘 활용해서 뭐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탈락의 아픔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기를 이제 이진만 위원도 간절하게 좀 바라고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카우보이스와 이제 시옥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4주차는 사실 딱히 이렇게 눈이 가는 경기들이 없더라고요. 네. 뭐 바로 5주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주차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역시나 이제 카우보이스 경기입니다. 자이언츠와 카우보이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역시나 여기는 이제 핵심 인물이 있죠. 뭐 제이슨 게럿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 댈러스의 감독이었고 현 이제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제이슨 게럿이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홈구장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뭐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뭐 한 시즌에 2번씩 맞대결을 펼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홈커밍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뭐 사실 제이슨 게럿이 뭐 댈러스에서 뭐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지구 라이벌이었던 자이언츠와의 맞대결에서만큼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제이슨 게럿이 감독을 하면서 총 18번 자이언츠와 만났는데 12승 6패로 댈러스가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럿이 뭐 자이언츠만큼 확실하게 잡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반대 입장에서 이제 자이언츠의 몸을 담게 된 제이슨 게럿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친정팀이었던 댈러스를 상대로 어떤 전적을 만들어 갈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예. 뭐 저는 이제 그 댈러스의 팬들이 제이슨 게럿을 이제 환영해 줄까 아니면 야유를 할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지만 위원께 한번 카톡을 드려봤는데 뭐 이지만 위원의 답변은 이미 메카시 감독에 대한 현재 만족도가 높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게럿에게 뭐 딱히 그렇게 환영의 박수를 쳐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야유를 하거나 혹시 뭐 박수를 치더라도 약간 조롱의 의미로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사실 좋았던 기억이 아니잖아요. 네, 뭐 썩 팬들이 이제 반겨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좀 놀리거나 뭐 야유를 하거나 이런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경기로만 보면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 지향적인 뭐 성향을 가진 팀들이니까 좀 화끈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5주차에 더 살펴볼 만한 경기들이 있을까요? 한 경기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Thursday Night Football로 잡혀 있는 템파베이와 시카고의 경기예요. 네. 근데 이제 톰 브레이디가 사실 슈퍼볼에서 6승 3패를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2패를 안겨줬던 일라이 매닝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네. 그 닉 폴스는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폴스와의 좀 리매치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두 선수 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또 팀을 옮겼기 때문에 뭐 새로운 둥지에서 이제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뭐 브레디는 이제 뭐 특별한 부상 등의 이슈가 없다면 당연히 이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폴스는 사실 내부적인 경쟁을 좀 한 단계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예. 뭐 트루비스키와의 이제 뭐 막상 마카 뭐 마카. 네. 뭐 그런 이제 주전 경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폴스가 이 5주차 경기에서 브래디를 만날 수 있을지 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주차에는 이제 이름에서 이제 로버트 할리 매치. 아. 네, 브라운스와 이제 스틸러스의 맞대결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뚝배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2주인가 바로 네. 이제 리매치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 주요 당사자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리매치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뭐 불꽃 튀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두 팀 다 이제 경기에 집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물론 이제 이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이때쯤 뭐 큰 이변 없이는 계속해서 이제 선발로 나오고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게러 선수가 돌아와요. 일단은 2019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징계가 풀리면서 네. 2020 시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출장이 가능해진 마일스 게럿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가 그 약간 피해자 입장인 이제 그 피츠버그에서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츠버그 팬들이 이 마일스 게럿을 어떻게 뭐 맞아줄까? 뭐 그게 이제 이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브라운스와 스틸러스의 이 뚝배기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패커스와 벅스의 맞대결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 뽑힌 두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예. 이제 톰 브레이디가 이제 커리어 내내 AFC에만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NFC의 그 맹주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브리스와 뭐 로저스 이런 선수들과 이제 맞대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뭐 브레이디가 NFC로 오면서 이 브레이디와 로저스의 대결도 뭐 심심치 않게 생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앞서 브레이디와 브리스의 상대 전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레이디와 로저스의 상대 전적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그 사실 2010년에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저스가 뇌진탕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의 맞대결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2014년, 2018년 두 번의 맞대결 기록만 가지고 있는데 2014년에서는 그 램보필드에서 로저스가 승리를 거뒀고 2018년에는 이제 팍스보로에서 브레이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두 선수가 1승 1패의 호각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2020 시즌에 그 두 선수의 커리어 통산 세 번째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트와 이제 순수 실력갑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두 선수가 현재 이 2020년 시점에서는 두 선수의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점에선 좀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뭐 그렇지만 이제 두 선수의 명성만은 그대로 있고 네. 또 두 팀의 전력이 뭐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경기의 퀄리티 자체는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6주차 경기들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7주차에는 또 이제 재밌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카우보이스와 레드스킨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 경기가 무슨 재밌는 경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이제 워싱턴의
홈 경기, 이 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미국 대선의 결과도 이 같이 따라갔다라는 이제 그런 징크스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기가 이제 바로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진만 의원이 이제 스케줄 나오고 나서 어쨌든 이제 카우보이스와의 또 경기잖아요. 트럼프 재선 못하겠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네. 뭐 이제 아마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상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달려 있는 카우보이스와 레드스킨스의 경기가 있고요. 뭐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만 보면 그 드래프트에서 이제 공격진을 더 강화한 카우보이스 대 네. 이제 체이스 영을 뽑으면서 D 라인을 더 강화한 워싱턴의 이제 맞대결이에요. 네. 이 창과 방패의 맞대결 어디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 결과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류재경 PD가 7주차 이제 볼만한 경기로 꼽은 경기가 나이너스와 이제 패트리어츠의 경기인데 사실 뭐 가로폴로의 이제 홈커밍 데이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뭐 사실 브레디의 어떤 입김 뭐 아직 뭐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이제 네. 그런 루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로폴로가 좀 브레디의 입김에 밀려서 이제 나이너스로 이제 떠났다는 뭐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브레디와 가로폴로의 맞대결이었다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무대도 팍스보로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브레디는 없고 이제 가로폴로와 뭐 벨리책의 맞대결 정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경기 내용은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벅스와 레이더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이제 뭐 일명 존 그루든 더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턱 룰 게임의 리벤지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얽히면서 뭐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존 그루든 더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존 그루든 감독이 예전에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 시절에 이 레이더스의 감독직을 맡고 있다가 레이더스에서 이제 벅스로 트레이드가 되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감독 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뭐 NFL에서는 이제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대가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1라운드 픽 2장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 그리고 현금 800만 불을 모두 얹어서 네. 이제 벅스가 레이더스에게 주고 이 존 그루덴 감독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에 간 첫 해 바로 이제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상대가 또 존 그루덴 감독의 친정팀이었던 레이더스였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뭐 사실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봐도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2장 거기다 이제 800만 달러라고 하면 사실 이 가격에 지금 최고의 감독이라고 불리는 뭐 피트 캐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 빌 벨리책 감독 같은 경우라도 이 정도의 대가를 주고 데려갈 팀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이제 이 프로 스포츠에서 감독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 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뭐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뭐 지불하고 벅스가 이제 존 그루덴 감독을 품었었고 뭐 그 결실을 바로 한 해 만에 봤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벅스는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모든 것은 역시 결과가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존 그루든 더비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턱룰 게임에 대한 리벤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그 턱룰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제 패트리어츠 왕조의 시작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전에 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이 펌프 페이크 동작이 이 패스냐, 이 혹은 이제 그냥 펌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 펌블이 선언이 됐던 것이 턱룰로 인해서 이 패스 인컴플리트로 정정이 됐고 그 덕분에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슈퍼볼에도 올라가서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뭐 이제 패트리어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좀 문제를 삼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 당사자였던 그 레이더스의 감독이 그 당시에 이제 존 그루덴이었고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이 톰 브레디였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당사자인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페이트리어츠에서 오래 뛰었고 그리고 당시 쿼터백이었던 톰 브레이디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볼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7주차 경기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8주차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류재균 PD는 이제 패트리어츠와 빌스의 경기를 뽑아주셨는데 뭐 이 경기는 패트리어츠 팬들 빼고는 다른 팬들은 다 좋아하실 만한 경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경기에서 뭐 누가 이길 거냐 뭐 이런 좀 미시적인 것보다 좀 거시적인 관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톰 브레이디와 빌 벨리책 감독이 거의 20년 동안 해먹었던 이 지구가 AFC 동부 지구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두 사람이 결별을 하게 됐고 네. 공석이 된 AFC 이스트의 패권을 누가 차지할까 뭐 그런 걸 좀 결정해 줄 수 있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뭐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 브레이디와 벨리책 콤비가 있었던 19년 동안 뉴잉글랜드와 버팔로의 상대 전적을 보면 34승 4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압도적인 천적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두 팀인데 네. 이 빌스 마피아들이 이제 항상 그 패트리어츠만 만나면 항상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버팔로에서 열리는데 뭐 만약에 지금 객관적인 전력이 더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빌스가 이긴다면 네. 이 빌스 마피아들이 좀 다시 양지로 이제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패트리어츠와 빌스의 경기를 잠시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와 시옥스의 맞대결이 이 8주차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구 라이벌인 만큼 이제 두 번 맞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17주차에도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9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이제 패커스와 나이너스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즌 이제 NFC 챔피언십 경기의 리매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패커스가 이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나이너스에게 패배를 당했었는데 정규 시즌에서도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경기를 합쳐서 성적이 74대 28. 거의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거뒀던 나이너스였고 지난 시즌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멜 라플러 감독이 아웃코스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이제 완패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또 한 번의 패배를 겪었고 이 두 번의 패배를 겪은 만큼 라플로어 감독도 뭔가 이번에는 좀 다른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라플러와 카일 셰너의 이제 코칭 대결도 뭐 재밌을 것 같고 네, 이 로저스와 또 나이너스의 악연이 있잖아요. 드래프트 당시부터 이어져 왔던.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로저스가 그 샌프란시스코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두 경기 모두 완패를 하면서 사실 그린베이가 전체 시즌으로 보면 좋은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이 두 경기만큼은 오게 튀었어요. 근데 네. 이번 시즌에도 또 원정 경기를 가게 됐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라플러 감독이 지난 어떤 아픔들을 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셰난 감독이 역시나 라플러 감독보다 내가 한 수 위다 이런 걸 또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9주차에는 또 하나 이제 세인츠와 벅스의 이 2차전이 준비가 되어 있죠. 뭐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썬데이 나잇 풋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9주차 경기들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10주차가 또 묘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경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주 스킵을 하고 네. 11주차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주차에는 이제 벵갈스와 레드스킨스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 NFL 드래프트 1라운드 1번 픽 그리고 2번 픽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 버로우와 체이스 영의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9 시즌에도 1번 픽이 쿼터백, 2번 픽이 이제 디펜시브 엔드였잖아요. 예. 그 당시 카일러 머리와 닉 보사도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뭐 결국 두 번 다 나이너스가 승리를 했고 닉 보사는 이제 두 경기에서 태클 포 로스 1개, 그다음에 1개의 QB 히트를 기록을 했었고요. 예. 카일러 머리는 저희가 앞서 1주차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선전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제 조 버로우 그리고 체이스 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같은 스냅에서 이제 뛰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같이 맞붙게 될 텐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주차에 살펴볼 또 하나의 경기 이제 타이탄스와 레이븐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가 이제 지난 디비저널 라운드 그 타이탄스 돌풍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타이탄스가 충분히 업셋할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꽤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이 톰 브레이디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니까
그래도 이제 패트리어츠가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이 경기에서는 레이븐스가 타이탄스를 압살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경기 내용은 반대였어요. 뭐 레이븐스가 정규 시즌에 워낙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타이탄스뿐만 아니라 뭐 슈퍼볼 우승 뭐 영순위였죠. 그렇습니다. 후보 영순위였는데 뭐 타이탄스를 만나서 첫 경기부터 이제 충격의 패배를 하면서 바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라마 잭슨과 뭐 마크 잉그램 그리고 뭐 하버 감독이 이제 많이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를. 예. 근데 테네시도 뭐 핵심 전력들을 잘 유지를 했잖아요. 데릭 헨리나 그 라이언 테너를 모두 잡아앉힌 타이탄스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사실 뭐 승부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뭐 칼라이스 캠벨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수비진까지 좀 강화한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이 레이븐스의 수비진이 과연 이제 지난 경기 195 러싱 야드를 기록했던 데릭 헨리 선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븐스가 사실 뭐 가장 강력한 로스터를 가진 팀 중에 하나인데 이 타이탄스전에서의 패배가 오프 시즌에서의 좀 적극적인 행보로 이어졌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효과가 이 경기에서 나타날지 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이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 새 같습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규 시즌인 만큼 또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일단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일단 타이탄스의 어떤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11주차엔 타이탄스와 레이븐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2주차에는 이제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11월 26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금요일이 될 텐데요. 세 경기가 이제 역시나 라이언스와 카우보이스는 고정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경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대신 살펴보면 텍산스와 라이언스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레드스킨스와 카우보이스의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경기는 이제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의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차 쓸 겁니다. 뭐 사실 뭐 이 세 경기에 대한 뭐 경기 내용, 뭐 승패 예측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루에 풋볼이 세 경기나 열린다는 것 자체가 뭐 팬들에게는 좀 기다려지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1월 27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부터 네, 약 오후 1시까지 이제 이 경기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12시간 이상의 대장정인데 네, 이 풋볼 팬들께서는 혹시 뭐 휴가를 쓰실 수 있으시면 하루 쓰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풋볼을 한번 달려보면 어떨까 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2주차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만한 경기 바로 이제 칩스와 벅스의 경기입니다. 뭐 사실 브레이디가 이제 NFC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AFC의 이제 마홈스와는 좀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필 또 그 4년 텀이 또 왔어요. 네. 그래갖고 뭐 두 쿼터백 어떤 신구 넘버원 쿼터백의 맞대결은 2020 시즌에서도 이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 고트와 차세대 고트가 될 수 있는 남자의 맞대결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브레디와 마홈스의 이 맞대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이제 13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벵갈스와 돌핀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역시 이제 새롭게 뽑힌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조 버로우와 체이스 영의 이제 넘버 1, 2 픽의 맞대결이었다고 한다면 이 벵갈스와 마이애미는 그 쿼터백 기준 넘버 1, 2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벙글 포 버로우 그리고 이제 탱크 포 투아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지금 이제 현지의 전망을 보면 조 버로우는 이제 바로 1주차부터 좀 주전 투입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투아는 이제 뭐 부상 후유증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시즌 개막과 함께 바로 주전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기는 13주차니까 꽤 시즌 후반부에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투아가 좀 자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이 프로 레벨의 경기에 좀 적응을 해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시즌 후반부인 만큼 어쨌든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제 이 피츠매직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츠매직이 이제 선발로 나설 때는 어쨌든 몇 경기 잘하다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죠. 네, 그 텀이 어쨌든 이제 투아가 건강해지는 시점과 좀 맞물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저희가 좀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13주차쯤에는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특히 쿼터백 포지션은 드래프트 동기들 간의 그 비교가 사실 평생 갑니다. 네, 그 트루비스키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 받아야죠. 네. 뭐 조 버로우와 투아도 음. 커리어 내내 비교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수가 될 포텐이 충분한 이 두 선수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이 바로 이 13주차에 펼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돌핀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14주차로 넘어가 보죠. 14주차에는 이제 레드스킨스와 나이너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트렌트 윌리엄스가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워싱턴과의 이 좋지 않았던 어떤 관계를 마무리를 네. 짓고 이제 나이너스로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나이너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레드스킨스를 상대하는 첫 경기가 되겠어요. 뭐 아쉽게도 이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트렌트 윌리엄스 이제 홈커밍 데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친정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친정 팀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 경기장에서 좀 쏟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5주차에 좀 비슷한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브라운스와 이제 자이언츠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레드스킨스와 나이너스의 경기가 트렌트 윌리엄스 더비라면 15주차 경기는 이제 OBJ 더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욕의 왕이었죠. 네. 그 지터 이후에 이제 뉴욕 그 스포츠 팀의 아이콘이었던 이제 음. 오델 베컴 주니어가 처음으로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인데 이 경기 이제 뉴욕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이제 오랜만에 뉴욕에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예. OBJ 선수가 사실 이제 뉴욕에 있을 때만 해도 뉴욕의 왕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질 만큼 쇼맨십도 좋았고 이 경기력도 좋았던 선수인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첫 시즌 뭐 1000 리시빙 야드 이상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뭐 팀 성적도 결국 좋지 않았고 음. 근데 어쨌든 브라운스가 오프 시즌에 오라인 보강을 또 열심히 했고 예. 또 새로운 감독을 맞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OBJ가 좀 풋볼에 집중해서 뭐 브라운스의 좀 성적을 올리고 그다음에 네. 또 이 시즌 후반부에 뉴욕 자이언츠에 방문을 해서 또 뉴욕 팬들에게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OBJ가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OBJ만큼이나 또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인데요. 이제 팀이 거의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 변명거리가 없어요. 이쯤 됐을 때 이제 15주차쯤 왔을 때 이 성적표가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의 이 커리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성적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메이필드의 커리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 같고 예. 뭐 오델 베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 브라운스가 15주차 이제 자이언츠를 만나고 16주차에도 뉴욕 제츠와의 원정 경기로 바로 이제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뉴욕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될 것 같은데 뭐 오델 베컴이 사실 오랜만에 뉴욕에 와서 좀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오랜만에 뭐 또 친구들 만나고 뭐 네. 파티 가서 뭐 또 술 먹고 뭐 사고 치고 이럴 사실 굉장히 확률이 높잖아요. 아, 그렇죠. 가능하죠, 충분히.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이 15주차에 올 때까지 성적이 어떨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때쯤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가시권에 든다면 베컴이 좀 풋볼에 집중을 할 것 같고 네. 이때 이미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거의 멀어졌다. 이러면 이제 베컴도 그냥 뭐 파티나 하고 뭐 술이나 먹고 이렇게 이제 2주를 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파티를 하려면 어쨌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될 그렇죠. 텐데요. 네. 뭐 어쨌든 뭐 OBJ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6주차의 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킹스와 세인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특집 풋볼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이제 펼쳐지는 경기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그 다음 날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날이 토요일입니다. 개꿀. 뭐 이때 이제 그 대학 풋볼이 보통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토요일 경기를 이제 한국 팬분들도 좀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간이죠. 네. 어쨌든 이제 토요일 아침에 풋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한데요, 벌써부터.
이 매치업이 지난 시즌 NFC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맞대결이었던 이 바이킹스와 세인츠의 리매치가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커즌스가 소위 인생 경기를 하면서 팀을 하드 캐리했고 그러면서 이제 세인츠를 꺾고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을 했었단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세인츠가 3번 시드기는 했지만 그 많은 팬분들이 우승 후보로도 꼽았던 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약점이 없어 보였던 세인츠였는데 의외로 미네소타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세인츠를 업셋했었던 그런 이제 경기였죠. 예. 과연 이제 그 모습을 커크 커즌스가 또 하나의 인생 경기를 만들면서 세인츠와의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세인츠가 역시나 이제 지난 시즌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정규 시즌 막바지에 이 중요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 갈 것이 굉장히 유력한 팀들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16주차 경기는 뭐 두 팀의 시드 배정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 두 팀은 또 이제 미니애폴리스의 미라클 이제 거기에 또 당사자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 주인공인 스테판 딕스는 이제 버팔로로 떠났지만 뭐 두 팀은 또 그런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주차는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애틀 시옥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이제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8주차에 맞대결이 한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17주차에 두 번째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뭐 최상위 시드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네요. 사실 지난 시즌에서도 이제 그 17주차에 두 팀이 만나서 그 NFC 서부 지구의 타이틀 그리고 NFC 전체의 탑시드를 놓고 이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친 바 있었죠. 네. 시즌 중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정규 시즌 경기가 둘 다 이제 좀 킹승부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명승부였어요. 아마 한 경기는 연장 승부 끝에 이제 시애틀이 승리를 거뒀었고 맞아요. 그 마지막 경기는 그 1야드 차이로 거기서 이제 태클을 나이너스가 성공하면서 그 나이너스가 그 경기를 잡고 NFC 탑시드까지 잡았던 그런 경기가 있었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본다면 시옥스의 시즌 막바지는 어쨌든 러닝백들이 없이 펼쳐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가정은 사실 이제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러닝백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애틀 시옥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안을 해본다면 분명 이제 뭐 5번 시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못 올라갈 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 카슨과 라시아드 페니를 잃으면서 이 마션 린치가 오랜만에 시애틀 복귀전을 가졌었던 바로 그 경기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마션 린치는 뭐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였기 때문에 네. 뭐 결국 그 경기는 라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2020 시즌에 양 팀의 맞대결은 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17주차 경기는 그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다 같은 날 경기가 펼쳐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 한 경기만 이제 그 썬데이 나잇 풋볼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난 시즌에도 이 두 팀이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만났잖아요. 이번 시즌에서도 그 NBC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치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까지 이 17주에 걸쳐서 펼쳐지는 NFL 경기들의 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중요한 경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즌이 언제 시작할지 뭐 제때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지만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정규 시즌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현재 뭐 KBO나 뭐 K리그 이런 리그들이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NFL 같은 경우는 이 팬들이 이 서드다운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함성 소리를 그렇죠.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들도 좀 들어와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서 이제 KBO 리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그 경기들을 보면 구단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예. 뭐 화상으로 이제 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또 NFL은 뭐 거의 7만 명, 8만 명 막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관중들이 모여드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팬들이 없으면 그 허전함이 조금 더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뭐 백신이 나오고 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이 NFL 리그도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좀 퍼졌다가 잠잠해진 이후에 이제 이 KBO 리그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어쨌든 무관중 경기로 시작을 해서 관중들을 좀 빨리 좀 이 할 수 있게끔 뭐 어떤 장치들도 갖추고 뭔가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천지의 버금가는 춤천지의 친구들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관중 입장이 언제쯤 가능할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끔 조심하시고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네,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도 잘 씻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오버 더 NFL 세컨 앤 세븐 이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어떤 이 컨텐츠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각 팀별 이제 드래프트 리뷰 그리고 이제 이 시즌 프리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도 정하지 않아서 좀 더 상의를 해보고 정한 다음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